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문제풀이 들어가는데 문제를 한번 볼게요. 현재 네 문자가 A, B, X, Y가 있어. 이렇게 네 종류가 있는데 문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한대요. 아, 썼던 거 또 쓸 수 있구나. 6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합니다. 라고 설명돼 있어. 그럼 이 얘기는 바로 뭐다? 중복을 허락하는 순열이야 라는 뜻이에요. 한 번 썼던 거 또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다음 조건이 성립하도록 하는 나열되는 경우의 수가 뭐냐. 아, 그러면 현재 나는 A, B, X, Y가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6자리를 채울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여기는 대문자가 와야 한다. 그러면 대문자가 온다. 그러면 항상 설정은 문제 풀 때 수투도 수원도 선택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가를 먼저 하고 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대문자 넣을 수 있는 게 뭐지? 라고 하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X, Y 두 가지죠. X, Y 두 가지. X냐 아니면 Y냐. 그 다음에 여기도 들어갈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두 가지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결국 2 곱하기 2가 나오면서 설정이 되겠지. 그러면 설명할 수 있는 건 XX가 있고 또 하나는 XY가 있다 라고 설명할 수 있고 또 하나는 YY가 있고 YX가 있다 라는 설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설정이 되니까 어차피 이제 나머지 4개의 공간을 좀 채워봐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가급적이면 수용도처럼 편안하게 문제를 볼 수 있도록 상황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토탈에서 몇 가지다? 4가지다. 그 다음에 A는 한 번만 나와라 이랬어요. 그러면 A가 한 번만 나온다는 건 먼저 이 우선순위 제한상을 먼저 들어가는 거야. A야 들어가 봐.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여기다만 정리하면 되겠지. A야 들어가세요 라고 하면 A가 들어갈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4가지다. 이게 설명을 해봅시다. 그래서 A를 넣을 수 있는 거 하나를 설정을 딱 해보는 거야. 이그젠플로. 그리고 상황을 업데이트 하세요. 그러면 남은 공간의 수는 몇 가지? 3가지가 있다. 그러면 3가지당 넣을 수 있는 건 몇 가지냐면 이제 A는 한 번만 나오니까 더 이상 쓸 수는 없어. 그럼 BX, Y만 가지고 채워봐라 라고 한다면 3 곱하기 3 곱하기 3이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답은 4, 4, 16과 3, 3은 27 이게 곱해달라는 뜻이 되는 거야. 그러면 16에다 27 곱하면 7, 6에 42, 7, 1은 7. 그 다음에 2, 6에 12, 1은 2. 그러면 여기가 3 나오면서 432가 나온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몇 번입니까? 라고 한다면 바로 3번 이렇게 답을 체크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2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 9월달 모평에서 현재 여러분들이 풀었던 이 문제가 바로 오답률이 무려 90입니다. 왜 90이야? 라고 하면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일단 함수가 나왔을 때 어떻게 내가 문제를 대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방금 설명했다시피 매핑에 설명했다시피 항상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관계도를 만드세요. 이게 바로 F죠. F는 X에서 X로 간다. 그럼 여기가 1, 2, 3, 4, 5야. 3, 4, 5. 그럼 여기도 1, 2, 3, 4, 5를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거에서 함수의 치역을 A라고 하고 F합성 F의 치역을 B라고 하자. 그러니까 F합성 F라는 건 관계도를 2번 만들어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대응되는 관계가 여기서 나올 거다. 이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이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렇게 했을 때 다음 중 함수의 개수를 구해라. 자, 마찬가지로 순서대로 가세요. 이렇게. 자, NA가 3보다 같거나 작아야 돼 라고 설명했어. 그러면 치역의 개수가 몇 개라는 뜻이야? 가를 봤더니 NA가 3보다 같거나 작다 이게 되는 거야.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치역의 개수가 몇 개야? 그러면 치역은 1개가 나온다. 아니면 치역은 2개가 나온다. 아니면 치역은 3개가 나올 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5 컴비네이션 1, 5 컴비네이션 2, 5 컴비네이션 3 이 중에서 하나 골라라. 5개 중에 2개 골라라. 5개 중에 3개 골라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런데 만약에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뭐냐면 NA하고 NB는 같아야 한대. 그 얘기는 내가 여기서 하나를 골랐으면 여기도 하나만 나와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2개를 골랐다? 그럼 여기도 치역의 개수는 2개만 나와야 한다.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래서 NA하고 NB가 같겠구나라는 건 결국 설정의 값이 만약에 1, 2다 라고 하면 여기도 1, 2만 돼야 한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다해서 모든 원소에 대해서 fx는 x로 가면 안 된다 라고 설명이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만약에 F1은, 예를 들어서 이건 F1은 1 되면 안 된다. F2는 2가 되면 안 된다. F3은 3 되면 안 된다. F4는 4 되면 안 된다. F5는 5가 되면 안 된다. 이게 되는 거예요. 바로 뭐예요? 일치, 불일치. 뭐 하라는 얘기야? 수용도로 문제를 풀어라 이 뜻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과문 설정은 다 완성이 됐는데 만약에 치역의 개수가 1개야 라고 해버리면 만약 그게 1개라고 하면 얘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잖아. 전부 다 1로 가야 되니까, 그지? 그러면 이런 경우는 우리가 원하는 이 문제에서 fx는 x가 아니다라는 말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삭제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이제 치역의 개수가 몇 개야? 2개일 때하고 3개일 때만 구분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치역의 개수가 만약 2개라면 이걸 설명했어요. 이게 상황 정리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는 이 중에서 5개 중에서 2개를 뽑겠다. 이 5개 중에서 2개를 뽑을게. 그러면은 나올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그러면은 5 곱하기 4, 2 곱하기 1, 그래서 요 약분하시면 10가지구나 이게 되는 거야. 그럼 10가지 중에서 나는 하나를 설정을 해볼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개수는 어떻게 됩니까? 자, 1은 1로 안 가니까 무조건 2로만 가야 됩니다. 그쵸? fx는 x가 되면 안 되니까. 그러면 2는 2로 가면 안 되니까 무조건 1로 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 4, 5는 어떻게 됩니까? 아, 네 마음대로 해. 이게 되는 거야. 다만 3이 갈 수 있는 건 몇 가지? 2가지. 4도 몇 가지? 2가지. 5도 2가지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뒤에는 2 곱하기 2 곱하기 2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한번 가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1은 어디로 갑니까? 현재 1은 무조건 2로 가니까 얘는 이렇게 가는 거고 2는 어디로 갑니까? 현재 2가 현재 어디로 가냐면 1로 갔으니까 전부 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치역의 개수도 동일해지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치역의 개수가 2개다라고 할 때는 이 8개와 10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정답이 80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함수는 무조건 관계도를 그려서 대응 관계를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문제 푸시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또 하나만 가볼게요. 그러면 만약에 함수가 x에서 x로 가고 또 x로 가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f 합성 f인데 여기는 1, 2, 3, 4, 5죠. 자, 1, 2, 3, 4, 5고 1, 2, 3, 4, 5고 1, 2, 3, 4, 5입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두 번째는 치역의 개수가 3개짜리를 만들어 달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5개의 원소 중에서 나는 3개를 뽑을 거야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정리되는 게 5 컴비네이션 2와 같으니까 마찬가지로 10가지다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나는 현재 이 상황에서 이렇게 3개를 한번 뽑아보자 이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선 4, 5는 프리하니까 1, 2, 3만 가지고 고민을 해보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값이 뭐가 됩니까? 1 값은 절대로 1을 가면 안 되니까 2로 갈 수도 있겠지. 그쵸? 그러면 만약에 2가 1로 갑니다 라고 설명을 했어. 2가 1로 갔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2가 1로 가버리면 3은 1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 그치? 그래버리면 얘는 1은 2로 가니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2는 어디로 갔어요? 1로 갔죠. 3도 1로 갔죠. 그러면 얘네들은 전부 다 2로 갔고 1은 2로 가면 2는 무조건 1로 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현재 3이 1로 가는 상황이니까 나중에 얘네들이 이렇게 온다고 할지라도 얘는 무조건 1로 가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치역의 개수는 2개밖에 나올 수가 없다라는 설정이 됩니다. 그 얘기는 즉 여기서 대응될 때 한 놈이 두 놈이 와서는 안 된다. 한 놈에게 두 놈이 와서는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자, 그래서 일치불일치는 이렇게 수용도를 펼쳐서 내용을 봐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여기가 F, 여기 X, 그 다음에 여기가 X, 여기가 X, F, F 이렇게 되면서 1, 2, 3, 4, 5가 되면 1, 2, 3, 4, 5가 되고 1, 2, 3, 4, 5가 되는데 맨 처음에 5, 3을 이렇게 잡았을 때 현재 4, 5는 상관없지만 1, 2, 3이 어떻게 대응될 거냐라고 한다면 얘네들이 서로 1대1 대응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되는 거야.
그러면 살짝 따와서 요것만 살짝 따와서 미니 모델로 잡아주면 x가 1, 2, 3인데 여기서 x가 1, 2, 3으로 가는 대응 방법을 찾아와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만약 x가 2로 갔어. 1이 2로 갔어. 그러면 2는 어디로 가? 1로 가버리면 3은 3으로 가면 안 되지. 왜냐면 fx는 x가 되면 안 되니까. fx는 x가 되면 안 돼요 라고 했기 때문에 2는 1, 3으로 갈 수 있지만 3은 3으로 가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3은 무조건 1로 가시고 2는 3으로 가야 한다. 이런 설정이 나올 수 있고. 딱 고정됐죠? 또 하나는 x가 x로 가는데 1, 2, 3이 있는데 1, 2, 3이 있어. 만약 1이라는 것이 2가 아니고 만약 3으로 간다면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2는 2로 안 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잖아.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그러면 1, 2, 3의 대응은 바로 이렇게 2가 된다. x가 1, 2, 3일 때. 이것의 대응이 두 가지가 있구나 라고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러면 3은 1로 가니까 얘는 무조건 1로 가야 되고요. 2는 3으로 가면 2는 3으로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1은 2로 갔으면 1은 또 한 번 2로 간다. 이런 설정이 되면서 완성이 되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 4, 5는 프리하기 때문에 4야 가라 하면은 몇 가지야? 3가지. 5도 갈 수 있는 거 몇 가지? 3가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얼마입니까? 10에다가 요거 3, 3은 9, 9, 2, 18 정리하시면 180까지잖아. 이게 되는 거죠. 그럼 180에다가 80을 더하기 때문에 180과 80의 합은 얼마? 바로 260이다 라고 문제를 소화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게 오답률이 90짜리일까? 라고 하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왜 킬러인데? 그쵸?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모든 경우에 쓰는 선 상황 정리, 후식 정리라는 그 기본적인 루트만 알고 공부하시면 돼요. 특히 함수 뜨면은 반드시 뭐라?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의 관계도. 집합이 뜨면 벤 다이어그램. 그것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길 바라요. 그 다음에 쉬운 문제,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A, B, C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같은 문제 나열 순열이죠. 그럼 5팩, 3팩. 뭐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문제를 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1, 2, 3번 해설 강의를 마칩니다. 자, 현재 아무래도 제한 상황이 쉬워서 우리가 별로 정리할 게 없네 하는 문제는 오답률이 떨어지는 거고요. 공식 사용이 되니까. 하지만 선 상황 정리, 후식 정리를 거치는 문제들은 반드시 선 상황 정리의 키워드를 잡으시고 내용이 복잡하다 할 때는 반드시 수용도를 통해서 문제를 보는 연습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